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회차 세리아 A 분데스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토토 휴식 기간에 신규 구독자 및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합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살롱이 간략하게 소개의 인사를 올리고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승무패 2등 적중 이력이 3차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2020년 29회차에서 5,931.2배의 배당금을 받아서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던 이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다폴더 고배당 적중 이력이고 한 폴더, 두 폴더의 단폴 적중 내역이나 승무패 3등, 4등 적중 내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적중 내역은 아니지만 25,000원을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가 경기 종료 직전에 브라이튼의 닐 무페 선수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아쉽게 눈앞에서 1,000만원의 배당금이 날아가서 아쉬운 마음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2등 적중 현황입니다. 아직까지 풋볼살롱 채널이 개설이 3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풋볼살롱 본인과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승무패 1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승무패 1등은 운칠 기삼, 운이 7할이 따라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그 기 3을 책임져 드리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과 패턴에는 보이지 않는 축구 이변이 현미경 분석의 축구 내적인 분석에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잠시 뒤에 제가 현미경 분석을 해드리는 직접 제작한 현미경 분석 자료 한글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사진 이미지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유튜브 멤버십 전용 공지사항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파일만 먼저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효과를 내실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살롱 코멘트 부분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자료 파일만 빠르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나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한글 파일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글 파일 자료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언더오버 분석 시스템인 쌀 언더오빠를 통해서 프로토 언더오버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네이버 카페에는 풋볼살롱보다도 토토 경력이 오래되신 내공이 상당하신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양한 정보와 배팅 내역을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프로토 픽이나 승무패 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방법을 참고를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축구 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4회차 최종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48,000원짜리 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승무패 3회차가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당첨금을 얻기 위해 많은 배팅액을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 풋볼살롱 역시 온라인 한도 내에서는 풀 배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48,000원짜리 픽을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원체 세리아 A와 분데스리가가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결과가 속출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변을
잡아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픽을 구성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각종 자료와 분석을 기반으로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나만의 픽에 쏙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승부패 4회차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항상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립니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살롱 코멘트 위주로 현미경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칼리아리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이 1번 경기와 2번 경기는 번호대는 1번과 2번이지만 실제 경기가 펼쳐지는 시간은 일요일 저녁 11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날 칼리아리와 사스올로의 경기가 안 한다고 당황을 하지 마시고 1번과 2번 경기가 일요일에 펼쳐지는 경기가 1번과 2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기부터 저는 2변을 보려고 합니다. 승패, 투포를 잡았는데 칼리아리가 최근에 12경기 4무 8패 부진의 늪에 빠져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스올로를 상대로 한 번쯤 2변을 잡아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칼리아리에서 제가 주목한 선수는 3명 정도가 있는데 바로 직전 제노아전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공격수들 시메오네와 페드로를 조명을 했고 칼리아리로 돌아온 정신적 지주인 나인골란 선수를 주목을 해봤습니다.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로만 니우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 오른쪽 측면 자원인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격진의 카푸토와 두리치치가 칼리아리전에서 지난 시즌부터 골을 넣은 바 있고 최근에 카푸토와 두리치치가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스올로 역시 칼리아리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칼리아리가 기나긴 연패 흐름을 끊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직전 제노아전에서 칼리아리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페드로와 시메오네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결정적인 슈팅을 때렸는데 모두 제노아 골키퍼 페린 선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드로와 시메오네가 지난 시즌 사스올로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펼쳐졌던 시즌 1차전에서 사스올로 원정을 떠났는데 이 선제골을 페드로와 시메오네가 합작을 했었고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페드로 선수는 사스올로를 상대로 2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페드로와 시메오네가 제노아전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사스올로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을 믿어보면서 칼리아리가 기나긴 무승 침체를 끊어낼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스올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라르디의 부상 이후에 부진에 빠졌는데 이 베라르디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격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 카푸토 베라르디와 함께 사스올로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카푸토가 골을 넣었고 두리치치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어시스트를 해줬는데 이 두 선수 역시 칼리아리를 상대로 지난 시즌 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올로 역시 카푸토와 두리치치가 맹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칼리아리를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무려 5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승부가 갈릴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이 1차전 올 시즌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차전 멤버와 달라진 점은 칼리아리는 인터밀란에서 나인골란 선수를 임대 이적으로 다시 데려왔고 반대로 사스올로는 1차전에는 베라르디 선수가 뛰었는데 이 지금 펼쳐지는 2차전에서는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나인골란 선수가 합류된 칼리아리가 나인골란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정신무장을 해서 이 기나긴 12경기 무승 행진을 끊어낼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로토네 대 제노아의 경기인데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두 팀인데 최근에 제노아가 이 발라르디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발라르디니 감독이 제노아만 4차례나 맡은 소방수 느낌의 감독인데 이 크로토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크로토네가 올 시즌 3승을 거둔 승격팀인데 꼴등을 달리고 있어도 홈에서만큼은 3승이나 거뒀을 정도로 굉장히 홈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노아가 최근에 이 경기력이 좋고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이 상승세를 탔다고는 하나 제노아가 기본적으로 크로토네와는 반대로 원정에서 굉장히 이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노아가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 팀을 말씀을 드리면서 살로만 뉴스에서 제가 크로토네에는 시미라고 불리는 공격수 시메온 은한코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노아 쪽에는 공격수 데스트로 선수가 최근 세리에 7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노아와 크로토네의 맞대결은 이 두 공격수의 발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발라르디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제노아입니다. 특히 핵심 공격수 데스트로의 골 감각이 너무나 좋고 AS 로마 출신의 이적생 스트루트만이 지난 경기에서 데스트로의 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크로토네를 4대1로 완파를 했는데 제노아가 홈에서 크로토네를 완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노아의 어떤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이 제노아가 원정 고자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라르디니 감독 체제에서 그래도 원정 경기, 특히 유벤투스, 아탈란타라는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는 하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강팀과 약팀이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약팀이 수비 일변도로 나서고 강팀이 공격 일변도로 나서기 때문에 이 강팀이 심심치 않게 약팀에게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는 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팀이 수비를 하다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데 아무래도 수비 뒷공간이 벌어지는 강팀들이 역습 한 방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무승부나 혹은 패배까지 당하는 이변을 보이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팀과의 원정 경기 결과를 보고 제노아의 원정 고자다운 면모가 사라졌다고 일단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노아 크로토네가 승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체급이 비슷한 팀들 간의 강등권 경쟁이기 때문에 더욱이 제노아가 순위가 더 높은 팀이고 그렇게 되면 크로토네를 상대로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크로토네가 수비 뒤에 역습을 취하는 효율적인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서 제노아가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노아가 현재 순위가 높다는 점에서 이 강팀을 상대할 때처럼 그렇게 효율적인 역습을 취하는 형태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주도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크로토네에게 효율적인 역습을 허용하면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크로토네가 올 시즌 세리아 A 꼴등을 달리고 있고 실점도 43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7골로 원정보다 9골을 덜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성적도 좋은 크로토네이기 때문에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제노아의 상승세를 한번 부러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선제골을 넣으면 이 쉽게 역전을 당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인 크로토네의 주포인 시미 혹은 제노아의 주포인 데스트로 둘 중 한 명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끝까지 그런 리드를 유지를 하면서 한 골차 신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패 투폴로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아웃국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이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좋지 않은 경기 흐름, 특히 2연패를 당했는데 직접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2대4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에이스인 홀란드와 산초가 각각 2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부활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르트문트가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무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이나 실점하는 약점을 노출을 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가 이 아웃국을 상대로 홈 5경기 무패라는 점에서 도르트문트의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어떤 이변을 보고 싶은 것은 아우크스부르크가 9월에 펼쳐졌던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깜짝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던 아우크스부르크의 칼리주리와 니더레우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최전방 공격수인 니더레우너는 이 굉장히 오랜만에 분데스리가 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아웃국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니더레우너 선수가 분데스리가 16경기 만에 올 시즌 첫 골을 넣으면서 이 쐐기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더레우너가 부활한 아우크스부르크가 충분히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르트문트의 덜미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 2선 자원인 바르가스 선수까지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마인츠전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둔 도르트문트이고, 이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도 패배를 한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 2라운드 아우크스와의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실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장신 수비수에게 아우크스부르크의 장신 수비수 우드 오카이 선수에게 헤딩골을 허용을 했고, 시즌 2라운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는 칼리주리라는 에이스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프리킥이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리주리 선수에게 프리킥을 내준다면 또다시 도르트문트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리더레오너 선수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1도움을 한 바 있는데, 이 니더레오너 선수가 직전 우니온전에서 무려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에이스 홀란드와 산초가 각각 2골과 2도움씩 기록을 하면서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2연패 흐름인데 3연패까지는 쉽게 거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도르트문트의 부상 공백자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메니에 선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조금은 이 전력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니에 선수가 공격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점에서 도르트문트의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부르크를 상대로 화력적으로 찍어 누른다면 무실점 경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경기 역시 이변을 바라보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역시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 4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7경기 5승 2무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아르미니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고, 그 중심에는 주포인 안드레 실바와 루카 요비치 선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실바 선수는 14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루카 요비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실패를 한 뒤에 친정팀인 프랑크푸르트로 임대 이적을 해와서 귀신같이 3골을 넣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2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이 루카 요비치 선수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고 나서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와 요비치가 버티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을 최근 마탱이가 간 헤르타 베를린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르타가 최근에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직전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는 1대4 완패를 당했는데, 헤르타가 지금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라바디아 감독과 프리츠 단장까지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헤르타에는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직전 브레멘전에서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허무하게 놓치면서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마테우스 쿠냐뿐만 아니라 백업 자원인 피용텍 같은 선수들도 골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한 선수들도 골을 넣어주지 못하면서 헤르타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이 감독을 선임을 다시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헤르타를 4년 동안 이끌었던 팔 다르더이 감독을 재선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임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이 정비되지 못한 헤르타가 최근에 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포인 안드레 실바와 요비치의 득점으로 물오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헤르타는 올 시즌을 앞두고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면서 감독과 단장이 경질이 됐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헤르타를 이끌었던 이 팔 다르더이 감독이 다시 부임을 했는데 단시간 내에 조직력을 정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핵심 자원들의 부상 및 컨디션 저하가 큰 것이 헤르타 베를린이고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가 침묵이 길어진 상황 속에서 부상으로 출전까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우스 쿠냐가 출전이 불투명한 헤르타가 프랑크푸르트를 꺾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여러모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헤르타가 프랑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인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팀이 맞붙으면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최대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볼만 하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헤르타가 역대 전적면에서는 특히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적인 부분을 높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치로 무승부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을 믿고 단통 승리로 가봐도 안정적인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번 경기는 우니온과 메넨글라트바흐 분데스리가 경기인데 저는 단통 패 메넨글라트바흐 사이드를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시즌 초중반에 좋았던 분위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2연패를 당하면서 한풀이 꺾였고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 고전하는 것이 막스 크루제 선수의 부상 이후에 잘해줬던 아워니라는 이 최전방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리버풀 출신인데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떡대가 굉장히 큰 탱크 같은 유형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무득점 경기가 최근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아워니가 부진하고 이 더군다나 메넨글라트바흐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탔는데 우니온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트리멜이라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메넨글라트바흐전에 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화력이 한껏 살아난 메넨글라트바흐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독식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무승부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우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홈에서 단 1패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이 공격력과 수비력이 홈에서 살아난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메넨글라트바흐는 원정에서 화력은 살아나지만 이 실점이 2배가량 많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 베를린 역시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홈에서 골망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튀랑 선수가 5경기 출전 정지가 풀려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도르트문트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2선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요나스 호프만까지 부상에서 돌아온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이 강화가 됐고 주전급 부상자도 없다는 점에서 이 핵심 측면 수비수인 트리멜이 빠지는 우니온 베를린을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2연패로 상승세가 끊긴 우니온이고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분데스리가 전 경기에서 득점을 하던 팀인데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처음으로 무득점을 했고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는 패배까지 하면서 2연패의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메넨글라트바흐전을 앞두고 주장인 트리멜이 빠지는데 이 트리멜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주장이면서 오른쪽 풀백인데 원래는 측면 공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오른발 킥이 날카로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면은 단순히 측면 공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트리멜 선수가 프리킥을 전담해서 차는데 이 프리킥까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리멜이 프리킥을 차고 키가 큰 중앙수비수인 프리드리히가 트리멜의 프리킥을 머리 헤딩으로 연결을 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심심치 않게 골을 넣는 팀인데 트리멜이 빠진다면 프리킥 자체, 날카로운 프리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프리드리히라는 수비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 능력도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멜, 막스 크루제뿐만 아니라 트리멜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반대로 메넨글라트바흐는 이 주전급 부상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니온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공격수 튀랑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골을 넣었기 때문에 튀랑을 필두로 이선의 요나스 호프만, 슈틴들, 엠볼로, 플레아 같은 유기적인 이선과 최전방 공격 라인이 화력적으로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원에는 노이하우스와 자카리아 같은 다부진 선수들이 있는 것이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화력으로 충분히 찍어 누를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최대치가 메넨글라트바흐가 최다 2연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연승 이후부터는 무승부 혹은 패배로 부러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본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홈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난다는 점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 2배가량 실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서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브레멘 대 샬케의 경기인데 저는 브레멘의 단통 승리를 가려고 하고 독식픽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브레멘이 샬케보다 훨씬 좋습니다. 직전 헤르타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브레멘인데 제가 브레멘이 조금 부러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 핵심 수비수인 토프락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뚝배기를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샬케전에서 3골이나 넣었던 공격수 필크로그 선수가 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큰 것이 브레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샬케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 아스날에서 임대로 데려온 콜라시나츠가 복귀 가능성이 있고 이 아약스에서 데려온 베테랑 공격수 훈텔라르까지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볼프스부르크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윌리엄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 윌리엄 선수가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주전 경쟁에서 밀렸는데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풀백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훈텔라르까지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할 수 있다고 는 가정을 한다면 샬케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기세로 보면은 브레멘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브레멘 쪽에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3백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토프락이 지난 경기에서 헤르타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헤딩골을 넣은 바 있는데 이러한 토프랑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면 세트피스 위력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고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골을 넣었던 공격 자원인 젤케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이 수비와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어 보이고 반대로 샬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볼프스부르크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윌리엄을 임대 영입을 했고 왼쪽 측면 수비수로는 아스날에서 임대로 데리고 온 콜라시나츠까지 부상에서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이 굉장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공격수 훈텔라르까지 벤치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샬케의 화력이 강화가 예상이 되고, 그래도 최근 브레멘 사이드를 보고 싶은 것은 브레멘이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팀뿐만 아니라 체급이 비슷한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브레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연패 수렁에 빠진 샬케보다 경기력적인 차원에서 브레멘이 압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샬케가 최근에 재미를 봤던 득점 루트가 최전방의 19살 소년가장 매튜 호페를 활용한 뒷공간 역습인데, 이 브레멘 같은 경우가 3백을 기반으로 수비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역습 상황에서는 올 시즌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가 자랑하는 호페를 활용한 뒷공간 역습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전적, 특히 브레멘이 샬케와의 홈 경기에서 극강의 모습으로 상대 전적에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레멘 사이드를 볼만하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브레멘의 핵심 수비와 공격 자원들이 결장을 하고 샬케는 반대로 혼텔라르를 필두로 해서 콜라시나츠와 윌리엄까지 출격이 가능하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안정적인 픽을 원하신다면 단통 승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마지막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이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프도리아를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이끄는 삼프도리아가 역습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프도리아가 강팀을 잡아낼 수 있는 요소를 쏙쏙 갖춘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팀 사냥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 역습, 세트피스 공격과 제공권이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방심을 할 경우에는 삼프도리아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삼프도리아의 승리가 아니라 이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유벤투스가 최근에 부상 복귀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벤투스가 최근에 안 좋았던 것이 중앙 수비수 델리우트와 데미랄이라는 젊은 수비수들이 빠지면서 보누치와 키엘린이라는 30살이 훌쩍 넘긴 베테랑 중앙 수비 조합을 들고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30살이 훌쩍 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벤투스가 수비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데미랄과 델리우트가 최근에 코로나19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수비진의 이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수비 조합인 키엘리냐, 보누치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안배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벤투스가 삼프도리아에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삼프도리아 역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최근에 2연승에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는 인터밀란을 2대1로 제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밀란전에서 골을 넣었던 공격수가 이 나이지리아 공격수 케이타 발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파르마와의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케이타 발데 선수가 특이한 것이 선발로 출전을 할 경우에는 득점력이 굉장히 놀라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타 발데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선발 출전을 할 경우에는 유벤투스가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는 삼프도리아가 특유의 역습, 특히 골 감각이 살아난 발데를 앞세운 빠른 퀄리티 있는 역습으로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골문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삼프도리아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고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엑달과 얀크토가 체력 안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었었던 칸드레베까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의 컨디션이 한껏 물오른 삼프도리아가 유벤투스에게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유벤투스의 사이드를 보고 싶은 것은 호날두 선수가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호날두가 1골 1도움으로 삼프도리아를 요리를 했었고 3대0 대승에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도 호날두 선수가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호날두를 앞세운 유벤투스의 화력을 삼프도리아의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강팀 사냥꾼의 요소를 두루 갖춘 것이 삼프도리아인데,
삼프도리아가 인터밀란을 홈에서 제압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유벤투스도 방심을 할 경우에는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의 정교한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직전 컵대회 스팔전에서 아예 명단이 제외가 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이 호날두가 삼프도리아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벤투스가 컵대회에서 백업 자원들이 꿀맛을 봤고, 최근에 이적생 미국 신예 맥케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맥케니, 호날두, 키에사가 버티고 있는 유벤투스의 화력을 삼프도리아가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유벤투스가 호재인 것이 젊은 중앙 수비수들 델리우트와 데미랄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진의 어떤 퀄리티와 체력적인 부분도 한껏 올라갔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의 이변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회차 분데스 세리아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다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2부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